네, 방금 소개받은 홍성입니다. BC랩스, 네, 블록체인 랩스의 약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금융하고 굉장히 닮은 꼴인 이 가상자산에서 이런 규칙이나 룰이나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이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터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2018년 창업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쪽 그 가상자산 투자, 트레이딩, 뭐 ICO, 뭐 프라이빗 세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2011년부터 좀 이런 것들을 좀 플랫폼화 해보자라고 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리즈 A를 에쿼티 펀딩을 VC로부터 받았고, 누적 거래액은 이때 한 5천억 원이 좀 넘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좀 이 매매라는 거를 좀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좀 재밌는 어떤 소셜하게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상자산이든 자산 운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성과의무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좀 소셜 트레이딩 쪽은 좀 많이 접고,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상품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퀀트 상품을 좀 이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베타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서비스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금융업계에서 약 10년 넘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미래에셋 금융그룹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커로는 KB 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 벤처스, 컴퍼니 K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들의 일부인데 굉장히 글로벌한 팀입니다. 저희 사무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약 한 4분, 5분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상주를 하면서 계시고요. 각 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은 기존 전통 금융권의 전문가들, 그리고 가상자산 전문가들, 또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1번, 2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상품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호하실까요? 1번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1번. 2번. 아, 그렇군요. 제가 예측할 기대는 아니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이 상품이고 2번이 비트코인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삐쭉삐쭉 많이 나와 있죠. 위아래로 많이 나와 있고 변동성이 크죠. 그거에 비해서 1번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기회를 보기도 하지만은 좀 변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퀀트의 힘이고요. 이제 하나의 사례긴 하지만 어쨌든 누적 한 670일 정도의 누적 수익률 지금 366%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된 거라서 이거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주식시장도 그래 왔습니다. 그냥 지류증권에서 회원권 거래소 하듯이 거래하다가 IT가 발달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거래 볼륨이 일어났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저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가상자산도 이제 그 거래소에서 개인들, 기관들이 다 치고받다가 이제는 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딱 그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기술도 어렵고, 이전에 있던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기법하고 가상자산에서의 밸류에이션 기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의 니즈가 더 중요한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신뢰나 이 플랫폼에 대한 신뢰나 이 여러 가지 또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퀀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간단하게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을 활용해서 계량적으로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고 이제 매매를 자동화한 이제 기법입니다. 이제 퀀트도 어떻게 보면 바이하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어떤 이제 그런 전략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빈도 매매, 막 1초에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투자를 매매를 주문을 계속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동 매매로 이제 되고 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프로세싱하는 방법들이 AI까지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 퀀트라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전문 트레이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운용사들이 이런 좋은 알고리즘과 상품이 있어도 사실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런 상품을 온보딩 시킨 다음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중간에서 그런 것들 중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팀들을 검증하고 실사하고 상품의 데이터를 다 받아다가 이제 레이팅을 하고 온보딩을 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그 수수료를 배분해주는, 그래서 간접 투자의 허들을 낮추면서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저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플랫폼의 재밌는 점은 이런 퀀트라는 상품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철학을 가진 다양한 팀들이 자기네는 이제 투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상품들인데, 이런 상품, 다양한 상품들이 원 플랫폼에서 돌아가면 상품들을 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쪽 전문용어로 펀드 오브 펀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왼쪽 상품, 오른쪽 상품이 하나씩 좀 다른 특징을 가진 상품인데, 어떤 상품들은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좀 리스크가 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상품은 그냥 꾸준히 수익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좀 로우 리스크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을 모아서 결합을 해 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내더라라는 저희가 통계적인 결과값을 얻었고요. 이제 그런 상품들이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실사례입니다. 이제 총 누적 이제 2023년 7월 21일부터 340가 아니라 지금 현재 366% 정도 이제 더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품이라든가 그 같은 시점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62%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상품들이 있고요. 저희는 여러 상품들의 중개 플랫폼으로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모아서 이런 것들을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새로 조합을 해줘서 다시 상품화시키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조합할 때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누군가는 앞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앞으로 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성향에 맞게 이제 저희가 상품을 조합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관리 수수료, 그리고 성과 공유 수수료, 그리고 별도의 또 상품 마진,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Q&A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은 지금 주식시장, 이제 자본시장법에 이제 그 적용을 받는 증권사, 뭐 운용사, 뭐 신탁사 이런 데들이 가상자산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수년 내에 가상자산하고 다 컨버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 이런 운용에 대한 어떤 트랙 레코드나 경험이 거의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로서 나중에 큰 금융사들하고 같이 함께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바라고 있고요. 그때 이런 회사 어디 있어? 봤더니 BC랩스밖에 없더라.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워낙 퀀트 전략으로 잘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준수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향후에는 잘 크기 위해서 뭐 유저수를 어쨌든 AUM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돌파, 뭐 핵심적인 차별점, 우리 플랫폼에 네네네. 어떤 것들을 차별점으로 해서 AUM을 늘려가실 건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네. 네네. 일단은 저희한테 허들은 이런 누군가가 전문가가 내 자산을 대신 운용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일단 시장의 이제 현재 주소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단기에 토큰처럼 뭔가 큰 수익을 확 내가지고 유저를 확 모아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금융 회사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650일 정도 넘게 좀 해오고 있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성과와 이런 상품을 갖고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퍼블릭하게 마케팅을 할 수는 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저희가 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자체는 글로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좀 이제 레퍼럴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 선릉역, 강남역 이쪽 주변만 해도 이제 보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청산이 나거나.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 한 650일 동안 이 정도 수익을 내오고 그걸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의 어떤 이제 그 소개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좀 어느 정도 이제 더 트랙이 한 2년 정도 쌓이면 이제 이쪽에 좀 주로 투자를 하시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을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고, 뭐 저기 이제 조인석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희 또 커스터디 쪽이 좀 제도적으로 운용까지 좀 연결될 수 있다면 그때 좀 같은 좀 법인 고객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뭐 지금은 리테일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품을 결합해 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큰 돈을 하나의 전략에 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면이기도 하고 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저는 반갑고 또 지금까지 이거를 정말 어떻게 끌고 오시면서 오랫동안 뭐 리스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슬픈 게 사실 뭐 아시다시피 좀 입장이 바뀌어서 만난 건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잘못 왜곡되게 돼 있는 시장에서 이걸 시작할 때 아무리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게 시장을 확장하는 데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작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나중에 기존 금융들 트레디셔널 영역이랑 합쳐지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저도 못하고 이제 포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실제로 이 가상자산 금융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의 금융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까지 못 봤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하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하고 오히려 거꾸로 바뀌었는데 대표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이거 그냥 완전히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한국에서 그런 좀 멋진 기업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아이템들이 사실 없거든요. 오늘 뭐 언어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제조 이거가 저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역을 저희도 뭐 몇 년 동안 파왔던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길로 가는 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냥 이렇게 애드온 되는 어떤 이런 포맷 말고 한번 네. 예 크게 가는 거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가상자산계의 블랙락이 되는 걸 지금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네, 순서가 있겠지만은 차근차근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기 딜리버리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그 일단 이제 그 웹3적인 요소가 사실 이제 웹3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 사실 서비스 자체는 이제 웹2 서비스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제 웹3적인 요소를 가지고 운용하는 퀀트 어떤 상품이 나온다면 수익성은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네. 하나 있었고요. 두 네. 번째는 혹시 코인원에서 하는 AI 그리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약간 B2B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거는 어떤 운영 아까 이제 뭐 AM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바꿔서 솔루션화로 패키징을 할 수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코인원이나 상위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이제 개인화된 이런 네.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은 있지만 어떤 리소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못하는 것도 있고 이 정책들 이제 공약들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사업자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네. 법인, 외국인 등등등등 네, 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좀 플러그인 시켜서 좀 개인화된 서비스를 네.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유저들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뭐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어떤 뭐 구독 기념을 하든지 뭐 네, 이렇게 네. 좀 만약에 좀 피보팅을 하나 해주시면 저희 네. 굿박스에서는 아마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네. 그 한동안 그 미국의 그 펀드 헤지 펀드 인수하러 다니는 실무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감회가 남다르고요. 그 지금 이제 펀드를 중개하는 플랫폼 또는 브로커리지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느낌은 뭐냐면 펀드 오브 펀드의 약간 액티브 펀드 쪽 지향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특별히 보통 헤지 펀드 하시는 분에게는 알파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에 최종 지향점이 펀드 오브 펀드, 액티브 펀드를 보셨을 때 알파는 어떻게 전략을 구상하시는지. 네, 저희가 펀드로 알파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퀀트 팀들이 보면 공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굉장히 큰 팀도 있어요. 왜 예를 들면 미래에셋에서 연금 MPS 돈 받아서 운영하던 팀들도 있고, 네, 지금 현재 뭐 저기 KRX에서 이제 IT 하시는 분들도 그런 팀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일단 그분들의 일단 영역이 일단 첫 번째로 알파를 추구하는 팀들입니다. 네, 방법들도 또 다양해요. 이게 아비트라지 쪽보다는 주로 이제 뭐 어퍼튜니스틱하게 가기도 하고 트렌드 팔로잉 하기도 하고 민 리벌 뭐 다양한 전략들이 있죠. 일단 그분들이 뭐 ARA를 돌리든 뭐라든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 거고 저희는 이런 재료들을 모아서 고객들이 아까 개인 맞춤형 말씀하셨는데 유저들마다의 그 투자 원하는 투자에 맞춰서 요리를 맞게 해드리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걸 통해서도 알파를 저희가 추구하는 것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좀 다음 단계로 보고 있긴 합니다. 알파를 추구하는 아니면 알파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있는 펀드들을 저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알파가 보장된 펀드들은 브로커리지 펌이 필요가 없거든요. 없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바틀렉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 분들, 네, 저희 쪽에 올려서 하는 순간 알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년이 안 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가장 큰 니즈는 이렇게 뭔가 이미 대형화돼서 팀도 확실히 있고, 세일즈 팀도 있고, 뭐 관리 팀도 있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 한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서 세일즈 할 조직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성향은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데이터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즈가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커져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이제 팀을 꾸릴 수 있으면 이제 저희 플랫폼을 졸업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크립토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웹2에 있는 제도권처럼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팀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브로커 이제 라이센스를 따셔서 하시는 그런 이제 바스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매일매일 이제 그 평가액에 대한 그 데이터를 쏴줄 수 있냐 그런 것마저도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아직 블랙락은 아니고 그 전 단계까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서 이제 투자 상품들을 이제 들여오실 때 네네. 그런 실상을 검증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나 뭐 네. 그런 머신러닝 그런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실사를 하시는지 좀 네. 그런 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완전 매뉴얼이고요. 예, 그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다 그냥 엑셀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모닝스타에서 펀드 레이팅 하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쫙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 곳들을 올리는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은 그들의 이제 실 운영 데이터가 어디 거래소든 있거든요. 이렇게 바이낸스든 뭐 코박스든 그럼 이제 리드 온리 API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긁어와서 이제 하면 한층 더 이제 신뢰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 그런 것들을 좀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네, 저희도 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굉장히 이게 내용은 별로 안 많지만 이게 뒷단에서 돌아가는 그 해야 될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게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이걸 자동화하고 에이전트화하는 부분이 저희 또 다음 과제입니다. 쭉 그럼 API 기반으로 좀 다른 거래소랑 또 연동할 계획도 있고 계신지. 그런 니즈가 사실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한테 시그널만 받을 수 있냐, 매매 주문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트레이더들이 원치를 않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트레이더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백러닝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생각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팀들도 있어서 좀 나중에 그걸 좀 별도로 이렇게 외부 API로 시그널을 좀 패키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B2B로.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홍성희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